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은 의대 증권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고 대학별, 학과별 전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합격 전략 잘 짜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막바지 수시 모집 준비,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입시 전문가 김윤수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 방학도 끝이 났고 고3 네. 수험생들은 이제 수시 모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5학년도 입시 일정 좀 먼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9월 4일 모의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9월 4일 모의평가를 치르고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서 자신이 지원할 수시 모집 지원할 대학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번 수시 모집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중에서 3일 이상인데 각 대학마다 실제 부산 지역 대학은 모두 똑같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또 부산 지역 대학 중에서도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다른 대학보다 일일 빠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은 꼭 확인해서 원서 마감 날짜, 시간, 실제 시간도 5시 마감하는 학교가 있고 6시 마감 학교, 또 어느 학교는 밤 24시에 마감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원서 마감 날짜, 원서 마감 시간까지 꼼꼼히 체크하시면은 일단 원서 접수가 끝나고 그리고 10월 14일 날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12월 6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각 대학마다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수시 합격자 등록이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시 모집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가 원서 접수입니다.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이브도 없겠다 그죠? 수시에 꼭 합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모집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9월달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자신의 수시 최저 성적을 맞출 수 있는 대학을 고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9월 모의고사부터 좀 준비를 잘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일정도 잘 챙겨봐야 되겠지만 수시를 포함해서 좀 대입 전형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수가 의예과 모집 정원이 실제 전년도보다 1,497명이 증가했습니다. 1,497명이라면 사실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실제 치대, 한의대, 약대 일부를 모집하는 모집 정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약대 상위권 약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예과를 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의예과를 가고 치대 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의예과 갈 수 있겠고 한의대 갈 수 있는 애도 의예과를 갈 수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울대, 공대는 물론이고 연대 공대나 고대 공대 다니는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성적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약대나 다 높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계씩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이 1,500명 정도가 결과가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학과에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1,500명이 나타낸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 대학에서는 지방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한테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에 있어서는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수가 크게 생길 수 있지만 중하위권에서는 변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많이 없어지다는 겁니다. 실제 수도권 대학 중에서 고려대라든지 아니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정도는 작년까지는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올해에서는 기하를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확률 통계를 선택하더라도 공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애시당 쪽 통합, 문이과 통합한다는 정책에 맞춰간다 보면 되죠. 그리고 실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부산대학 공대나 자연과학대를 제외하고는 문이과가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 뭐 부경대를 간다라고 해도 확률과 통계를 해서도 간호학과를 갈 수 있고 확률과 통계를 해도 전기공학, 전자공학과를 다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게 올해는 좀 더 확대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과 침공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난 입시에서는 예. 뭐 그런 그 취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흐름으로?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죠. 실제 뭐 문과 침공이라는 건 이과 학생들이 네. 높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문과를 가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사실 학생들 보고 특정 대학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중앙대, 공대를 할래? 연대, 고대, 인문대학을 할래? 네.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앙대, 공대, 네. 연대, 인문대학. 연대를 아무래도 더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냥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고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막 그냥 중앙대, 공대가 훨씬 더 잘 네. 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문과 침공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거꾸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과에서 네. 높은 점수를, 즉 확률과 통계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그걸로 이과 침공이 가능하죠. 문과든 이과든 서로 예. 서로 침공이 가능한 예,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학생들이 대학 가서 뭐 미적분도 안 했고 생물이나 화학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차후 문제입니다. 네, 일단 들어가고. 네, 일단 들어가서 네. 실제 학원가 시험들 중에서 네. 제일 바쁘신 분들이 물리 시험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공대를 갔는데 네. 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물리 과외나 물리 수업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그렇군요. 네, 수강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꾸로 문과에서 이과로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막 거꾸로 그런 계획을 생기겠죠. 미적분을 안 했기 때문에 미적분 수업하러 오는 것도 생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대학 합격이 우선이지 차후에 생각하겠죠. 네. 네. 그리고 한 개 더 네. 따진다면 무전공. 그냥 무전공 인원이 확대됐는데 이 무전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각 대학마다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네. 유형 1은 어떤 거냐면은 일부 학과, 즉 의대나 치대나 사범대나 보건계를 제외하고 문과든 이과든 다 지원 가능합니다. 1학년, 2학년 올라갈 네, 때. 네. 유형 1은 그냥 그 대학에 있는 과들 다 지원할 수 있고 유형 2 같은 경우는 특정 계열을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안에서 아무거나 네. 아니면 자연과학대학 안에서 아무거나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유형 1이 많습니다. 부산대는 유형 2만 지금 모집하고 있고 네, 네. 부경대 같은 경우는 유형 1과 유형 2를 섞어서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거는 부산 외국어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 모집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619명 중에서 5명을 제외하고 614명을 네. 그냥 통합 모집합니다. 무전공으로. 네. 네. 그러면 1학년 때 공부해보고 2학년 올라갈 때 자기가 원하는 과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이 무전공이 확대됐다. 이게 과연 올 입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문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과는 학과보다는 대학을 네. 우선시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이과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전문가들도 이 선을 과연 어디까지 놔야 될지 조금 고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무전공 확대는 정말 그야말로 변수겠네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입시에 좀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뭐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의대 증원이 이번에 의대 입시에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부산 지역 대학,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전국 근역을 네. 묶었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같이 묶어갖고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졸업한 고등학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네, 부산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경남까지. 모든 의대에 예.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울산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고 네. 아니면 경상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고 거꾸로 울산에서 다닌 학생이 부산대 의대나 경상대 의대를 지원 가능하죠. 같은 근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실제 부산, 울산, 경남에 전국 고등학교 개수가 특목고를 포함해서 288개가 있었는데 네. 전년도 기준 잡았다면
한 학교에 한 명 정도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할 수 네, 있었는데 의대. 예,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6명, 거의 60% 늘어났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작년 같은 경우 한 학교에 10명을 합격시킨 의예과를 합격시킨 학교는 네. 올해는 최소 16명은 이상 합격시킬 수 있겠다. 네. 그만큼 늘어난 것만큼 학생들이 기회가 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챙겨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울산대 의예과가 네. 전년도까지 40명 모집이었습니다. 40명 모집이 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전혀 없었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었는데 올해는 지역인재 전형 교과로서 33명을 모집합니다. 아, 교과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학생부 성적만 관리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 간다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는 현대 정보 학생들이 사실 지원하기 좀 힘듭니다. 네. 아, 그 그럼- 안에서도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내신 네.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한 8년, 9년 전에 현대 정보를 수석 졸업한 학생의 내신이 네. 1점대 후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내신을 나누어 가지다 보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힘들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부산 학생들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네. 유리하죠. 그럼 실제 울산대 의대가 40명일 때는 네. 부산에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은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33명이 되다 보니까 네. 이 33명 중에 반 이상은 부산 지역 학생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실제 부산대 의대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었던 학생이 올해는 울산대 의대를 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되고 의과대학 인원이 늘다 보니까 실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 자체가 의과대학 경쟁률이 13.6대이었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 네. 근데 올해는 학생 수는 똑같고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네. 실제 경쟁률이 많이 반토막 낮아지겠네요. 정도 아니면 조금 높다면 7에서 8대1 정도로 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그럼 경쟁률이 낮아지는 만큼 어떻습니까? 합격선도 같이 덩달아 떨어질 거다. 낮아지겠죠. 떨어질 네. 건데 작년 입시에서 보면은 부산 지역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네. 마치는 학생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내신을 가진 학생이 네. 합격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아,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네. 전략을 잘 짜서 네.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추게 된다면 네. 입학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0.2에서 0.3 정도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대학도 생길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예과를 갖다가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연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아니면 이 대학에서 내가 체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냐 네. 체제를 마칠 수만 있다면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을 주로 이제 의대를 가다 보니까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략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뭐 수능 최저 점수 맞추는 것부터 해서 뭐 내신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내신은 일단 네. 이제 결정된 것이고 지금 정리가 변수가 될 수 됐고. 있는 거는 네. 수능 체제가 변수고 또 동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몰릴 것이냐 그걸 차이가 있죠. 그럼 네. 실제 작년 입시에서도 실제 제가 예측하기를 부산의 A 의대와 부산의 B 의대를 놓고 봤을 때 부산의 A 의대, 부산의 B 의대를 봤을 때 둘 다 합격선이 예를 네. 들어서 정시 합격선이 예를 든다면 400점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A 학교가 404점이 되고 B 학교는 398점을 떨어졌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 400점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400점은 네. 맞는데 결국 이 학생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냐에 따라서 결국 A 학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 A 학교는 합격선이 올라간 거고 B 학교는 합격선이 내려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급 아니면 네. 동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어느 대학으로 많이 쏠리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할 수도 있고 네.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이게 전략과 전술 네. 비 수시나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전략과 전술 또 운도 따라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운도 따라야 생각도 됩니다. 드네요. 예. 네,
그렇군요. 일단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 수험생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대학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글로컬 대학 추진이 이제 네.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경대와 해양대 같은 경우는 통합이 무산이 됐고 네. 부산대, 부산교대는 통합을 조건으로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올해 대비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되더라도 네. 그 통합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 통합 효과가 크다는 거는 네. 그래서 뭐 합격선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실제 부산교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편이고 네,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부산교대가 성적이 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하지 않고 네. 또 해양대하고 부경대가 설사 통합됐다 손치더라도 네. 합격선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게 미비했습니다. 네, 네. 실제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부산대와 밀양대 아니면 부산대와 부경대와 네, 네. 부산공업대 네. 아니면 예를 들면 경북대하고 상주대 아니면 경상대와 경상농업전문대학 네. 그렇게 합병하면 어떻습니까? 밀양대하고 부산대는 극한 차이 굉장히 낮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밀양대 성적이 팍 올라간다 그죠? 통합 효과가 있지만은 부경대와 해양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 통합됐다 손치더라도 효과는 미비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합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막 그냥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역 대학이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험생들의 선택을 우수한 네.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좀 자색 노력이 필요할 네.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우선 이제 수시 접수 전에 9월 모의고사 성적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좀 어떤 부분 수시 접수할 때 좀 유념할 수 있는지 하고 또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뭐 모집 기간이 끝난 이후에 좀 챙겨야 할 부분 마지막으로 좀 총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네. 이겁니다. 실제 학생들 보면은 내신이 안 나왔다,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 보통 부산 지역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신에 비해서 수능 등급이 1등급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착각이 빠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3월 달 학생들이 모의고 친 게 3월, 4월, 6월, 7월 달 4번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3월, 4월 치러던 네. 고3 학생들만 시험을 치렀고 또 일부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또 빠진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진정 1등급이냐? 1등급이 아니고 또 6월 달에 시험 제가 1등급 받았습니다. 네. 6월 달에도 실제 올해도 뭐 한 8만여 명 치지만은 실제 수능 가면은 그 인원수의 2배입니다. 소위 말하는 반수생들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예과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반휴학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의예과 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A대학 의대에서 조금 더 높은 B대학 의대로 B대학보다는 대학 병원 규모가 더 큰 C대학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학생들이 반수 시장에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저 맞힐 확률도 힘들고 네. 또 수능에서 수능 점수가 높아질 확률이 좀 희박하다 그죠? 어려웠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는 생각이 나는 내신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오니까 나는 정시 파이터야. 네. 나는 수시는 안 해. 정시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학생들이 실제 보면은 결국 재수 시험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정시 파이터야라고 하는 학생들도 수시 6장을 꼭 활용해서 네. 그러면 만일 수시 대박 치면 수능에서 점수가 대박 치면 어쩝니까? 대학별 고사가 있는 네. 예를 들어서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라든지 그러니까 논술 면접, 대학별 고사가 있는 전형의 시험을 원서를 접수하고 수능에서 대박을 치렀다. 면접 보러 안 가면 됩니다. 네. 논술 안 치르러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능 점수가 조금 못 미친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 원서 적어놨는데 대학별 고사에 총력을 기울여서 막 합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능을 집중해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수시부터 탄탄히 준비를 해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참 챙겨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대 증원에다 무전공 확대 등 다양한 대입 변수 속에 오는 9월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자신의 강점을 더해서 전략 잘 짜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